저에게는 곧 30을 앞둔 딸이 있어요. 딸에게는 사귄 지 1년이 조금 넘은 남자친구가 있는데 직장도 안정적이고 사람도 호탕하니 괜찮은 것 같아서 슬쩍 결혼 생각을 물어봤었죠. 야 예인아, 너 아직 재용이 잘 만나고 있니? 뭐 만나고 있지. 왜요, 근데? 왜는 사계절을 만나봤으니 슬슬 결혼 준비도 하고 옷도 보러 다니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둘 다 나이도 있잖아. 뭐 그렇긴 하지. 근데 엄마는 그 아빠랑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어땠어? 얘기 좀 해줘봐. 우리 야 고생 그런 고생이 또 없었지. 야 쥐뿔도 없는 남자 만나고서 내가 참 고생 많았었지. 아이 그래도 우리 아빠 엄청 다정하잖아. 엄마한테 잘하고 성실하잖아. 뭐 볼 거라곤 그것뿐이더라. 야 내가 그때 콩깍지 씌워갖고 얼굴만 이쁘고 지하 단칸방 살림 시작한 거 아니 너? 어? 다들 남들 가는 신혼여행 가지도 못하고 생각하면 니네 아빠가 럭키비키야. 럭키비키. 엄마 그런 말도 알아? 그럼. 아니 근데 그렇게 시작했어도 지금 그 남부럽지 않게 살잖아. 자식들도 다 잘 되고 우리 행복하잖아. 그치? 시간 지나니까 뭐 그렇긴 하다. 둘 다 참 열심히 살았다. 야 그런데 갑자기 왜 그런 거 묻냐? 아이 엄마 근데 사실 저기 문제가 좀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재홍 씨가 결혼 얘기 나한테 슬쩍 꺼내긴 하더라고. 그래서 근데 그 저기 빚이 조금 있다나 봐. 근데 괜찮잖아. 근데 빚이? 뭐 갚으면 되지. 그 뭐 콩으로 만든 빚이 그 말고 진짜 빚 얘기하는 거지? 그 얼마나 있다는데? 그 한 장? 한 장 정도? 한 장? 어. 뭐 요즘 애들 한 장이면 1,000만 원? 야 1,000만 원이 무슨 빚이야? 젊은 사람 몇 달 일해가지고 열심히 갚으면 되는 거 아니오? 아니 거기 영 하나만 저기 뒤에 더 붙여줘. 뒤에다가 영. 빚이 1억이 있다고? 야 아우 딸님이 정말 사업을 하다 말아먹었냐 도박을 하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랍디다. 고생만 했던 신혼생활이 떠올라서 그 빚 다 갚기 전에 결혼이고 뭐고 없던 일로 하자고 했더니 헤어질 수는 없다면서 눈물을 보이는 우리 딸. 똑똑하고 예쁜 내 딸이 어쩌다가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건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소장님? 그거 봐요. 바로 이렇게 헤어지라고 얘기하면 아주 영화를 찍는다니까. 얘네들. 맞습니다. 눈물부터 막 네, 나고 못 헤어질 그런다니까. 이유가 막 더 많이 떠오르죠. 네, 엄마는 걱정되실 수밖에 없죠. 아이, 그럼요. 1억이라는 빚이 있다면. 결혼 시작도 전에 그러니까 딸이 고생할 게 눈앞에 훤히 보이니까 결혼해라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또 딸이 사랑한다는데 뭐 돈 때문에 헤어져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 어떡하죠? 만약에 제가 지금 뭐 막내지만 저에게 여동생이 있다면 저도 어머니랑 똑같은 반응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안 된다고 할 것 같아요.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오빠 입장에서도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 그렇죠. 이게 고생할 것 같으니까. 마이너스 1억에서 시작한다는 거는 이게 아예 그냥 0에서 시작하는 것도 힘든데. 그렇죠.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이게 사연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뭐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이런 빚이 생겼거나 아니면 뭐 도박은 아니라고 말씀은 해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생활하면서 빚이 잔잔하게 늘어났다는 건데 이런저런 명목으로 조금씩 불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빚이 왜 조금씩 시작해가지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느냐? 이런 게 이제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생활비가 부족해서 빚을 내시는 경우에 이렇게 급속도로 빚이 불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냐면 그래요? 이번 달에 뭐 카드값 50만 원이 부족해라고 한다면 당장에 카드가 연체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카드론이라든가 현금 서비스 이런 걸 받아서 일단 50만 원 딱 부족한 만큼 빌려가지고 갚아요. 근데 다음 달 카드 결제일을 보면 지난달에 빌린 돈이 있으니까 조금 더 갚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 한 70만 원 부족하다. 그러면 70만 원만 어딘가 빌려와가지고 갚으면 되는데 이왕 부족하니까 한 100만 원 정도 빌리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 달 그럼 카드값을 보면 70보다 더 나오니까 한 150 부족하고 그럼 한 200 빌리고 이렇게 200, 200, 300, 350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짜 1년 만에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니 지금 듣기만 해도 가슴이 좀 답답해지는데 네. 빚이 1억이 있다는 남자친구 과연 딸이 결혼을 해도 될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자친구의 현재 상황 한번 볼까요? 자, 남자친구의 현재 상황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남자친구는 지금 33살이고요. 어이구. 직업이 공무원이에요. 세후 안정적이네. 수입이 월 300입니다. 혼자 자취 중이라 거주비가 좀 나갈 것 같고요. 고정 지출을 먼저 보시면 차량 유지비가 월 15만 원, 식비가 월 50에서 60만 원, 또 휴대전화, 인터넷 10만 원, OTT 구독료 월 2만 원,
의료비가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오. 나가고 있고 음. 이렇게 해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월 한 100만 원 정도 된다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 정도면은 뭐 그렇게 뭐 많이 막 허투루 쓰는 것 같지는 않은데 식비가 좀 많긴 하네. 50만 원, 60만 원. 근데 남자가 혼자 살면서 본인이 직접 요리해 먹고 이러지 않으니까 네. 나가서 사 먹는 그렇죠. 비용이니까 어. 뭐 요즘 음식값도 비싸고 이 정도 쓰지 않나. 아, 일단 33살이라 그래서 제 얘기인 줄 알았는데요. 3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 고정비를 쓰시고 네. 나머지 용돈하고 저금하면 되시는 건데 그러게. 아니 이게 1억이랑은 좀 다른 단위 같거든요. 1억 너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 이렇게 보면 밥값 조금 많이 나가나? 근데 그렇게 눈에 밟히는 그런 큰 소비는 없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분이 자취를 한다고 했는데 주거에 대한 비용이 지금 언급이 전혀 없어요. 아. 이 주거비를 포함한 고정비가 또 있는데요. 자, 빚이 1억 원이 어떻게 생겼느냐? 바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아하.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남자친구의 두 번째 고정 지출입니다. 주거비가 월 85만 원. 아이고 많이 나가네. 와, 월세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50만 원, 거기에 관리비 20만 원, 보증금 이자 15만 원이 아하. 있습니다. 이게 꽤 되죠. 게다가 나머지 대출 상환금도 86만 5천 원이라고 하는데 학자금 대출 상환액이 17만 원, 자동차 할부금 아우, 이게 많이 57만 원, 보험 약관 대출 이자까지 있어요. 또 마이너스 통장 2천만 원. 지금 보니까 어질어질합니다. 굉장한데요, 이게? 어? 이게 보증금 3천만 원도 대출이라는 거네요. 네. 예?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 이거 이자율이 제법 높지 않습니까? 제법 높죠. 6%. 네,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은행에 일단 한번 신청해서 한도를 딱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어 뭐 3천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이다 그러면 만들어 놓은 그 다음부터 내가 필요할 때마다 쉽게 꺼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쉬운 대출일수록 금리가 높은 게 일반적인데 그런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돈을 꺼내서 이 월세 보증금으로 썼어요. 이분이 이제 독립을 하시면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나왔기 때문에 보증금 자체도 없는 거죠. 그걸 이제 빌려 쓰기 쉬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대출을 받은 거고요. 그래서 3천만 원에 대한 연이자 6% 적용하면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의 이자를 내고 있고 여기에 월세, 관리비, 뭐 이자까지 포함하면 한 달에 주거에 들어가는 비용만 무려 85만 원이 됩니다. 그러네. 아니, 저 궁금한 게 지금 보니까 네. 월급의 대부분이 지금 대출이자 갚는 데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연 주신 분의 그 따님,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려면 뭐 영화도 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아이고. 뭐 기념일도 있을 텐데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걷는 거지 뭐. 한 달에 이렇게 더운데. 와 이게 300만 원에서 고정비 270이면 30만 원. 내 용돈하기도 힘들고. 270만 원이 어떡해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매달 이렇게만 쓰는 게 아니라 누구 또 결혼한다 아니면 누구 돌아가셨다라고 한다면 이런 경조사비도 내야 되잖아요. 뭐 생활비 외에도 갑작스럽게 들어갈 뭐 비상금 이런 것들도 필요할 텐데 그러면 이분은 300만 원 번다고 하더라도 이걸 더 초과해서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소액 대출을 받아가지고 지금 생활비를 충당하셨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 일단 대출의 역사가 좀 깁니다. 대학생 시절에 학자금 대출 3천만 원 요거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학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을 갚아야 되는 금액이 있어요. 그게 앞서 말씀드린 한 17만 원 정도 의무 상환액이 들어가는 것 같고 월 소득 300만 원, 연소득으로 따지자면 3,600만 원이니까 그게 17만 원. 여기서 이제 소득이 늘어나면 이게 조금씩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 생활비 부족한 것들은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라든가 보험 약관 대출을 받은 것 같은데 보험 같은 경우에는 월 12만 원짜리 10년 된 종신보험인데 이걸 해약하게 되면 이제 나오는 해약환급금 있죠. 이걸 담보로 이제 대출을 받은 겁니다. 600만 원 정도 받았고 해약하게 되면 이제 대출금 다 제외를 하고 100만 원 정도만 환급이 되는데 이 이율이 5%예요. 그러니까 이자만 한 월 2만 5천 원 정도 내고 계신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자동차 할부금도 또 있습니다. 2,500만 원짜리 차를 연 이자율 5% 4년 할부로 샀으니까 57만 원 정도씩을 매달 와. 상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니, 저는 처음에 빚이 1억이라고 하길래 왜 1억이지? 어떻게 1억이 됐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계속 마이너스가 나고 또 부족한 돈을 마이너스 통장이나 아니면 대출을 끌어다가 계속 메우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점점점 눈덩이처럼 불어서 빚이 지금 1억이 된 상황이에요. 아니 살면서 은행 대출을 포함한 빚이 조금씩들은 다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내가 감당할 정도야지 이렇게 300만 원 버는데 270만 원 나가버리고 이러면 좀 곤란할 것 같은데 거기다가 또 문제가 생활비로 이게 조금씩 부족돼서 1억까지 간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곤란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분은 이제 이 첫 단추부터 조금 잘못 깬 것 같은데 독립이 하고 싶어서 독립을 하셨을 거예요. 이제 내가 돈도 벌고 나이도 있으니까 집에서 엄마 아빠 잔소리 듣기 싫고 그러니까 일단 나가고는 싶은데 준비가 안 돼서 보증금을 전액 마이너스 통장을 쓰신 거고요. 이 약관 대출 같은 경우에는 보험 내가 가입한 보험에다가 그 보험을 담보로 사실 대출을 받는 건데 이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떼일 위험이 없는 거잖아요. 여차하면은 이 사람의 보험을 해약하게 되면 다 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신용대출보다는 금리가 낮거든요. 그렇게 이자 낮다는 소리를 어디선가 들어서 처음에 약관 대출을 받아가지고 마이너스 통장을 채운 거죠. 메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이너스 통장이 다시 조금씩 한도가 꽉꽉꽉꽉 채워지게 된 거고 이분만 보더라도 이분은 기본적으로 뭐 경제관념이라든가 금융지식이 없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뭐 직업이 일단 공무원이신데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이 더 낮은 공무원 전용 신용대출 같은 상품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먼저 알아봤어야 되고 또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 대출, 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이런 것들 이용하게 되면 금리가 아무리 높아봐야 2%대거든요. 3천만 원 정도 빌렸다라고 한다면 1%대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3천만 원을 예를 들어 2% 빌렸다. 그러면 한 달에 5만 원 정도인데 지금 이분은 마이너스 통장을 쓰면서 이걸로 보증금을 충당했기 때문에 한 3배 정도의 이자를 내고 계신 거죠. 지금 이 상황만으로 봐도 지금 약간 답답한 상황인데 네. 이런 상황에서 아까 밑에 보셨죠? 가로 열고 코인이랑 주식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네요. 예, 마이너스 통장으로 코인이랑 만회해보겠다고 주식을 하는 사서 거죠. 네. 결국 이자만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마이너스 70? 네. 이거 어떻게 해요? 왜 하시는 거죠, 이거? 저는 이런 분들을 종종 뵀거든요. 아유. 그러니까 그 한창 코로나 시기에 자산 가치가 막 상승할 때 너도 나도 그때 벼락거지라는 말도 나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분도 이제 빚만 있으니까 급한 마음에 어디선가 또 마이너스 통장을 받아가지고 주식과 그다음에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잡코인 이런 것에 투자를 했다가 작년 초에 마이너스 70%를 기록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 70%를 찍으니까 이걸 이 소위 말하는 손절을 하는 타이밍도 이미 놓쳐버렸고 네. 이걸 팔자니 너무 아깝고 그게 다 빚이니까 결국은 계속 붙들고 있는 상황. 우리 소위 말하는 물렸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분은 한 달 번 것이 그냥 이자로 계속 나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사실 정말 월세 안 내니까 끝까지 부모님 집에 붙어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최고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예. 일단 독립을 하면서 이제 빚이 생겼고 이걸 또 만회하려고 코인이나 주식에 손을 대면서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난 건데 지금 저 이거 결혼시켜도 되는 겁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 내 인생에 대출은 절대 없다 이런 분의 사연을 소개했는데 네. 진짜 극과 극이거든요. 그거 극입니다. 사실 이제 부부의 경제관이 다른 경우에 많은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다르면 그런데 서로 맞춰 나가면 될 텐데 이분 같은 경우는 다르다가 아니라 좀 틀리다라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출이자도 사실 아까운 금융 비용인데 그 아까운 걸 모르고 대수롭지 않게 접근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돈에 대한 감각이 좀 무디신 분 같아요. 과연 이분이 결혼을 했을 때 이 신혼부부가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걱정이 들긴 하지만 그렇다고 결혼시키지 마세요. 이건 솔루션이 아니니까 최대한 이분을 좀 고쳐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앞으로 남자친구분은 개과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예. 근데 가장 큰 문제점,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좀 써주고 예. 있는다면 모자르면 안 쓰고 하는 그런 경제 관념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죠. 빌려서라도 기어이 쓰신단 말이죠 지금. 그럼 결혼을 하실 거라면 좀 이 상황이 문제가 좀 해결될 때까지 그게 미뤄야 문제예요. 근데 빌려서라도 써야 되는 거. 근데 못 고치거든요. 이분이 네. 그 내용들을 보니까 이게 독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냥 이게 그냥 이렇게 해. 에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 뭐 이건데 이거 고쳐야 됩니다. 그렇죠.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1억을 어떻게 갚아요? 맞아요. 근데 맞습니다. 지금 결혼을 미루고 지금 당장 내가 버는 거 모아서 갚는다? 안 갚아질 것 같고요. 글쎄 결혼을 시키신다면 그냥 결혼 빨리 해가지고 그 여성분이 경제관념이 있으면 그렇죠. 그분이 가져와야죠. 딱 틀어잡고 그냥 분발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네, 사실은 이분 누구든 지금 남자 쪽의 경제관을 좀 붙잡아 주실 분이 필요해요. 네.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해주시기엔 너무 늦었고 혼자 살면서 지금 사실 아무런 그런 스트레스 없이 산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혼자 살더라도 미래가 없는 거거든요. 결혼을 좀 늦추자, 빚 좀 갚고 돈 좀 모아봐 해도 이게 내년, 뭐 내후년 달라질 게 전혀 없어 보입니다. 결혼 후에 이 돈 관리를 전부 다 아내 쪽으로 경제권을 넘겨주시든 아니면 지금부터 정신 차려서 상황을 좀 고치시든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렇게 가야지 안 그러면 저축은 전혀 못하는, 그러니까 자산을 전혀 모을 수 없는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대과천선 네. 첫 발부터 좀 떼보겠습니다. 음. 가장 먼저 정리를 해야 될 게 무엇이냐? 저는 그 마이너스 통장부터 전문용 마통 네. 요거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고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우선 뒤쪽 화면을 보시면요. 자, 차량에 지금 돈이 너무 많이 나가고 네. 있어요. 자동차 할부금이 57만 원에 차량 유지비 15만 원. 아, 이 차량 관련만 총 72만 원이 들어가고 아마 이거 보험료는 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가급적이면 파는 게 좋겠는데 여기에서 이제 눈에 걸리는 게 할부로 사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동차 할부가 남아 있으면 그 할부금을 누군가 인수해 가는 사람이 자동차를 사시거나 중고차로 그분한테 팔거나 아니면 할부금을 다 갚아야 처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인수할 수 있는 대상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제값을 못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꽤 큽니다. 예, 처분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지만 이게 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을 나와서 전세로 가라 하는 거네요. 네, 전세 보증금이 어디 있어? 나 돈도 없는데 전세를 맞아요. 어떻게 가? 하실 네. 수가 있는데 지금 오피스텔 관리비가 한 20만 원 정도에 보증금 이자 15만 원 합치면 이것만으로도 35만 원이 나가는 상황이잖아요. 전세로 가는 방법, 자 정책 대출로 대출을 받게 되면 적게는 5%에서 많게는 30% 정도 내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내 돈으로 5에서 30% 정도의 돈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모으는 걸 목표로 하셔야 되고 마지막은 이제 대출 갈아타기인데 지금까지는 이 쓰기 편한 마이너스 통장 이런 것만 쓰시느라 금리가 좀 높았어요. 근데 공무원이시면은 직장의 신용도가 굉장히 높아서 낮은 대출이 가능하니까 최근에 생긴 대환대출 비교 서비스 이용해가지고 반드시 대출을 갈아타는 걸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차량하고 집만 해결을 해도 한 100만 원 정도 절약을 할 수가 있는 네네. 거고. 근데 결혼이라는 거는 뭐 남자 혼자 버는 게 아니고 지금 맞벌이인 것 같은데 이 여성분도 직업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따님 상황도 한번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따님 네. 상황 한번 알아볼까요? 따님의 경제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고 월 350만 원의 수입이 있는 상황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주거비나 생활비는 따로 들지 않고요. 보험 저축에 270만 원을 하고 있고 한 달 용돈으로는 지금 80만 원을 쓰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만 비교해봐도 이 딸 집에서는 저 남자한테 주기 싫겠네. 지금 보니까 저축을 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오, 손해인데 어쨌든 야, 250만 원씩 저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대단한데요. 너무 비교되니까 이제 또 부모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집에 데려오면 좋겠는데. 다른 서로 다른 점에서 매력을 끌렸나요? 이게 따님이 너무 아까운데요. 5년 동안 모았다 치면은 한 1억 5천 정도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지금 1억 5천만 원 정도 모았고요. 또 결혼할 때 어이구, 부모님께서 대단하네. 5천만 원 정도 보태주신다고 와.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자금이 한 2억 원 정도는 모여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자 쪽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다행인 게 남자분 집에서도 1억 원 정도는 이 결혼 자금으로 보태준다. 아 남자 집에서도. 예. 아니 그러면은 빚이 없이 그러네. 칠 수 있는 것 청산.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그죠? 예비 그 시댁에서 주는 돈을 빚 갚는데 이렇게 쓰면 1억이 이렇게 그렇죠. 그럼 영원 아닌가요? 여자 쪽이 조금 더 많은 쪽에서 시작해서 약간은 부족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시작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산 넘어 산인 게 이 남자친구분이 어떻게 지금 주장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느냐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여자분 쪽에서 2억을 들고 온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남자 쪽은 제로에서 시작을 하는 상황인데 결혼을 하게 되면 신혼집을 3억 5천만 원짜리 집을 얻어서 가자라고 남자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주로 반대했어요. 주택에서 아니 어디서 나와요 이 돈이? 4억 5천만 원 뭐 누굽니까? 할머니가 주시나요? 아니 이 남자분은 대출이 그렇게 그냥 이렇게 어렵지 않아. 그냥 네. 그냥 전세 자금 대출 이런 거 해서 그 정도는 시작하자 뭐 이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대출을 쉽게 받다 보니까 네. 아이고 또 우리 같이 합치면 소득도 들었는데 더 빌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데 절대 안 됩니다. 이분 상황에서는 지금 전세 한 많아봐야 1억 5천만 원 정도 내에서 시작하는 게 최선으로 보이는데요. 이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같은 경우에 수도권은 최대 3억 그리고 수도권 외 지방 같은 경우는 2억 원의 주택에 대해서 전세금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부 합산 연소득을 좀 따져보기는 하는데요. 6천 초과 7,500만 원 이하면
만약에 1억 5천만 원 이하의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연 이율이 2.6%거든요. 그러니까 5천만 원은 내 돈, 그리고 1억은 대출을 받으면 대출이자는 연간 270, 한 달에 22만 원 조금 넘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2년 동안 돈 바짝 모으고 전세 계약이 좀 끝나갈 때는 이거 다른 전세로 이사 갈까, 집을 살까, 아니면 조금 더 돈을 모을까, 이런 판단을 계속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건 정말 철이 없다고 해야 될지 경제관념이 없다고 해야 될지 결혼하면 무조건 경제권 그 아내분한테 넘기셔야 돼요. 이렇게는 안 돼요. 이거는 막 보는데 막 화가 났는데요. 네. 말씀해 주셔서 약간 생각이 났는데 네. 우리 세 분의 선배님 네. 결혼하면 월급을 따로 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같이 모아요? 어떻게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여기 결혼 안 하셨는데. 네, 저는 결혼은 안 했지만 네. 많은 분들을 이제 상담해보고 보니까 따로 관리하면 돈을 모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특히나 그런데 남자분 다행인 게 여태껏 대출이자 관리비, 할부금 이런 거 내느라 본인의 소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수입 지출 관리 전부 다 아내분한테 맡기시고 경제권 다 넘기시고 본인은 이제 용돈 받아가지고 생활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최소한 결혼 전보다 지금 저축이 줄어들면 안 되잖아요. 아내분 같은 경우에 250만 원 저축하고 계신데 돈 관리 가져오셔가지고 하시게 되면 최소한 월 400만 원 이상은 저축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 그러려면 한 달에 200만 원 내에서 이 지출을 하셔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 한두 달 정도 생활해보고 또 조정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1억 대출 남자친구 맞춤 솔루션 결과 공개하겠습니다. 자, 맞춤 솔루션 결과입니다. 우선 차량과 오피스텔 정리하세요. 네. 네. 정리하시고 대출 갈아타기를 통해서 마이너스 통장이나 보험 약관 대출 등 금리가 높은 대출에서 탈출을 하신다면 월 150만 원의 절약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신혼집은 1억 5천만 원 주택에서 또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을 또 추천해 주셨습니다. 양가 주택에서 다행히도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혼 후에 부부 합산 400만 원 정도는 모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결혼을 하네요? 하기로 된 거예요? 예, 탐탁치 않아 보여요. 아니 된다면서요. 근데 뭐 이 남자분도 저랑 동갑인데 결혼 이렇게 하시네요. 네. 마음이 좀 그래요? 섭섭합니다. 예. 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돈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네. 그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뭐 사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그리고 경제관도 바뀌기 어려운데요. 이렇게 결혼을 앞두고 크게 바뀌지 않으면 진짜 결혼까지 무산될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개과천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고 뭐 탐탁진 않으시겠지만 그거 뜯어 말리면 영화 찍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집 팔자거니 네. 잘 살기를 기원하실 수밖에 없겠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